믹서기 종류, 뭘 사야 잘 쓸까요? 다 써보니 알겠는 나에게 꼭 맞는 형태 고르는 법. 시중에 나와 있는 믹서기 종류는 너무 많고 우리가 갈아야 하는 건 과일 주스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주방에선 다진 마늘, 각종 야채들이나 고기, 원두도 갈아야 하고 가끔 계란 흰자 머랭도 쳐야 하고 반죽도 해야 되는데 믹서기 하나로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써본 6가지 주방 소형 가전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샀던 미니 믹서와 만능 전동 다지기를 가지고 있고 진공 블렌더, 푸드 프로세서, 핸드 블렌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필요한 믹서기 종류를 고를 때 어디 거가 먼저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살지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이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휴롬 착즙기도 있어요. 처음 리뷰할 건 중국 직구로 35,000원 정도에 샀던 미니 믹서기예요. 제가 2년 정도 썼고 용량은 400ml, 600ml, 소비 전력은 250W이고 무게는 1.25kg입니다. 결혼 전에 혼자 쓸 용도로 샀던 믹서기인데 힘이 좋아서 은근히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요즘 브랜드 이름만 바뀌어서 다른 브랜드에서 이 같은 제품이 나오던데 후기에서 커피를 갈아 마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갈려서 되게 깜짝깜짝 놀랐어요. 골고루 갈아주려면 기계를 통째로 저렇게 좀 흔들어줘야 됩니다. 골고루 섞이는 기능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골고루 잘 갈렸어요. 저는 모카포트에다 커피를 내려 마시는데 거기에 딱 마시면 좋을 정도의 분쇄도로 잘 갈렸고 머그컵 형태로 되어 있는데 뚜껑도 세트로 되어 있어서 갈자마자 저 상태로 보관을 해도 괜찮아요. 꺼내서 확인해 봤는데도 잘 갈렸습니다. 얼음을 단독으로 가는 건 못하지만 음료와 같이 가는 건 가능하다고 해서 껍질째 포도와 요거트 그리고 얼음을 넣고 같이 한번 갈아 보았습니다. 음료와 함께 갈 때도 2cm 이하의 30g까지만 권장한다고 판매 페이지에 나와 있었는데 너무 잘 갈려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당근 사과 주스를 요구르트를 넣고 같이 갈아봤는데 역시 잘 갈렸습니다. 귀여운 이 미니 믹서는 레바를 당길 때만 작동합니다. 트라이탄 소재의 보틀로 가볍고 뚜껑은 텀블러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아침에 갈아서 들고 출근하기에도 좋습니다. 나 혼자 쓸 작고 예쁜 믹서기를 찾으신다면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렉골드에서 나온 만능 전동 야채 다지기 콰트레인데요. 구조가 단순해서 설거지도 굉장히 쉽습니다. 컵과 커버, 본체, 그리고 난로 되어 있는데요. 2단 4중 칼날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다져줍니다. 고기, 마늘, 야채, 밤, 토란, 얼음, 감자를 갈기에 적합합니다. 얼음, 과일, 딱딱한 음식도 다 분해할 수 있고 아이의 이유식을 만들 때나 볶음밥 같이 야채를 잘게 다져 만드는 요리는 손쉽게 만들어내기 딱 좋은 기계입니다. 조리할 때 필요한 다지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계로 얼음까지 분쇄할 수 있는 작고 강한 아이인데요. 4cm 이상의 큰 재료나 수분이 없는 단단한 재료, 뜨거운 재료는 넣지 말아야 하고 모든 믹서기 종류가 다 그렇듯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마늘 다지려고 사서 마늘만 다졌었는데 살림 초반에 제일 많이 썼던 기계고 지금은 푸드 프로세서가 있어서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땅콩을 다지면 페이스트가 된다고 해서 해봤는데 안 되네요. 이 기계가 제일 좋은 건 쓰는 방법이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건데요. 기계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마늘 조금 정도야 5번만 누르면 웬만큼 다 다져지니까 편해서 굉장히 자주 썼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위아래로 골고루 잘 다져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지기 기능에 정말 충실한 기계예요. 주방 조리용으로 딱 좋은 기계입니다. 이번엔 라쿠진 핸드 블렌더인데요. 라쿠진에서는 이 기계가 단종되었어요. 다른 브랜드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이 리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 세일할 때 37,000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정말 거품기를 쓰기 위해 구입한 거라서 소비 전력이 낮아도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이 기계의 소비 전력은 400W이고 본체와 블렌더 스틱, 거품기, 800ml 비커
다지기 초퍼로 구성되어 있고 액세서리가 다양해서 가볍게 사용하기에 편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았어요. 이 다지기 초퍼의 경우에는 위아래가 골고루 갈리지 않고 잘 안 갈려요. 힘이 약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골고루 갈리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다지기 초퍼로 마늘을 한번 다져보고 있는데요. 이 마늘도 잘 갈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다 갈고 막상 뚜껑을 열면 위에는 안 갈려 있고 밑에만 갈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갈아보긴 했는데 조금 더 갈리긴 했지만 아래만 많이 갈리고 위는 그냥 다져진 느낌? 그래서 이 초퍼 기능은 안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핸드 블렌더인데요. 저는 핸드 블렌더가 굉장히 편한 기계인 줄 알았어요. 믹서기랑 똑같이 물 없이는 갈 수 없고 핸드 블렌더 자체에 무게가 있고 블렌더가 돌아가면서 전동 때문에 생기는 힘이 있는데 이거를 팔로 계속 들고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라서 팔도 아프고 생각보다 안 갈려서 되게 오래 걸려요. 어찌해서 다 갈리긴 하는데 너무 노동이었어요. 소비 전력이 높고 잘 간다는 핸드 블렌더를 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 블렌더 스틱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노동이어서 저는 핸드 블렌더는 앞으로 살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뜨겁게 조리하는 중에도 갈 수 있어서 스프 같은 거 만들 때는 좋긴 합니다. 정말 노동이 따로 없어요. 이번에는 계란 흰자로 머랭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용기 선택을 잘못해서 중간에 용기를 옮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계란 흰자 2개고요. 이 핸드 블렌더를 산 이유가 바로 이 머랭이에요. 베이킹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웬만한 베이킹은 전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뭘 거품을 내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고 뭘 섞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꼭 이런 거품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건강해서 팔로 거품기를 돌리기에는 30대 중반인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계란 흰자 머랭은 진짜 잘 쳐집니다. 이번에는 마요네즈 만들기에 도전해봤는데요. 레시피대로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따로 찍어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누스 V38 진공 블렌더입니다. 잘 안 갈려서 속 터지는 믹서기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결심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기계입니다. 소비 전력 1450W, 최대 전력 2850W를 자랑하는 파워모터, 3.8마력, 3만 RPM으로 최상위급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게는 5.2kg로 매우 안정감 있고 1.8L 용량으로 매우 넉넉합니다. 용기는 BPA 프리 트라이탄 소재로 굉장히 가볍고 착즙에 가까운 식감을 구현해내는 믹서기입니다. 스테인리스 칼날로 갈아내니 영양 손실이 없을 순 없겠지만 일반 블렌더에 비해 영양 손실이 적다고 합니다. 생강청 만들기를 좋아하는 저한테는 꼭 필요한 기계예요. 날콩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 수도 있고 멸치를 갈아서 멸치가루를 낼 수도 있고 얼음을 슬러시 타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출시 초반에 39만 8천 원이나 되는 돈으로 구입을 했지만 한 번도 불만이 있은 적이 없었어요. 너무 만족스러운 기계지만 이 기계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용량 조절을 잘못해서 흘러 넘칠 경우에 정말 청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넘치면 AS 보내야 돼요. 제가 해독 주스 만들다가 넘쳐서 바닥에 찌꺼기가 낀 거예요. 그래서 AS 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유상수리로 해야 되고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8,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5kg도 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아직도 막막한데 저는 아직 AS를 못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상의 이상은 없어서 쓰고 있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기계입니다. 이번에는 휴롬프티 착즙기인데요. 정말 제가 애증하는 기계입니다. 사실 뭐든지 짜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걸 몰라서 자주 안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휴롬프티는 쓰기 너무 불편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저한테는 휴롬이 필요해요. 착즙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롬이 필요하지만
구조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금 검은콩으로 두유를 만들고 있는데요. 주입구에 조금씩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세팅을 해놓고 해야 그나마 좀 편합니다. 착즙 찌꺼기에 생각보다 수분이 많아서 저렇게 한 번 더 짜줘야 진하게 짤 수가 있고요. 언제나 결과물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집에서 건강두유 만들기 딱 좋죠. 근데 맛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설거지 과정을 보실 텐데요. 저렇게 뚜껑을 분리하고 드럼통에서 이제 3단으로 끼워져 있는 저걸 다 분리하고 본체를 드러낸 다음에 각각 저렇게 설거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슬러시망 같은 경우에는 물로 보통 잘 안 씻겨서 솔로 깨끗이 빡빡 닦아줘야 되고 저렇게 설거지가 끝나면 찌꺼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휴롬만 설거지했을 뿐인데 주방이 초토화되고 저렇게 모든 기계 부품을 다 닦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음료를 한 번 더 착즙하려면 다시 다 조립을 해서 다시 세팅을 하고 뚜껑을 잘 덮어준 뒤 세팅을 하고 처음처럼 다시 착즙을 하시면 됩니다. 다 쓰면 아까 봤던 설거지와 닦아주는 과정과 조리 과정까지 한 번 더 하셔야 합니다. 한 번 쓰면 몸살 나는 기계라서 맛있지만 거의 잘 안 쓰는 기계예요. 그래도 정말 맛은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라쿠진의 푸드 프로세서인데요. 푸드 프로세서의 리뷰는 제가 먼저 만든 리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하지 않았던 믹서 기능을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 분리캡 구조로 되어 있어서 믹서 도중에도 재료를 넣을 수가 있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비 전력은 500W인데요. 크게 곱게 갈리는 것까지 기대하진 않지만 주스 정도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양배추랑 오렌지를 넣고 갈아봤고 중간에 재료를 추가 투입하기도 좋아서 은근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믹서기가 그렇듯 1분 이상 연속 작동시키면 모터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1분 미만으로 쓰기를 권고하고 고성능 블렌더가 아니라 그런지 덩어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진공 블렌더나 고속 블렌더를 찾곤 합니다. 이번에는 액세서리 중에 커피 그라인더를 써볼 건데요. 이 푸드 프로세서의 커피 그라인더 기능이 정말 좋아서 저는 웬만한 건 다 여기다 갈고 있습니다. 요즘 원두를 종류별로 사서 마셔보는데 푹 빠져 있어서 신랑이 좋아하는 케냐 AA를 갈고 있습니다. 저 믹서기 성능 빼놓고는 웬만한 모든 액세서리가 다 훌륭하기 때문에 라쿠진 푸드 프로세서는 정말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기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걸 먼저 샀으면 미니 믹서나 만능 다지기를 안 샀을 거예요. 신혼 초에 뭐가 없을 때 샀던 거고 이번에는 반죽기를 한번 써볼게요. 밀가루를 안 좋아해서 사실 저도 이 기능을 지금 처음 써보고 있는데요. 만들 게 딱히 없어서 밀가루와 비트가루를 투입했습니다. 보라색 반죽이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작동을 시키고 물을 부어가면서 농도 조절해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질어져서 밀가루를 더 넣고 다시 한번 돌려줘 봤어요. 근데 웬걸 너무 반죽을 잘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비주얼로 반죽이 되는 건지 처음 봤거든요. 제가 깜빡하고 소금을 안 넣는 바람에 저걸로 수제비를 만들어 먹진 못하는데 정말 쫀득쫀득하고 손에도 안 달라붙는 송편을 빚기에도 딱 좋은 농도의 반죽이 됐더라고요. 이런 기능인지 알고 있었으면 아마 썼을 텐데 저도 이 기능을 정말 처음 써봅니다. 정말 대만족했어요. 구조가 단순해서 설거지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밀가루 반죽이라 이렇게 열심히 설거지하지 웬만하면 다 물세척으로 가능하고요.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아도 활용도가 전부 다 많기가 쉽지가 않은데 푸드 프로세서는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쓰더라도 대파만 다지더라도 정말 성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파 한 단 다지는데 1, 2분이면 끝나니까. 그런데 푸드 프로세서의 거품기는 에그머랭은 칠 수가 없고 생크림이나 우유 거품으로 거품 내는 데는 괜찮아요. 머랭치기 안 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기계를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